자, 국민연금 노후에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자칫 연금 많이 받다가 소탐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사실 있습니다. 세금이나 건보료 확 올라가고요. 정말 관심 많은 건 기초연금입니다. 일정 자격 요건이 돼야 기초연금 받으시는데요. 괜히 국민연금 뭐 추납이나 연기연금 했다가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국민연금공단 노후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영석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령연금 나이가 돼서 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된다 그러는데 이거 말 됩니까? 실제로 많이 민원이 발생합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연금과 다르거든요. 사회보험제도다 보니까 연금 청구할 시기가 되셨는데 연금 이외에도 생계가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법에서 일정 부분 감액하시는 이런 법 조항이 있습니다. 2015년 전에는요, 저희가 규정해 놓은 기준선을 오버하게 되면 연금액의 절반이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민원분들이 좀 많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법이 지금 조금 완화되어서 소득이 초과되는 부분만큼 일정 부분 감액되는 방식이어서 네.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얼마나 감액시킵니까? 기준선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연금 A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53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청구하실 시기가 되면 저희 공단에 오실 거예요. 오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혹은 다른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재산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만약에 당해년도 저희 국민연금 A값 올해는 253만 원 계속 인상될 거거든요. 그 기준을 오버하게 되시면은 연금이 일정 부분씩 감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면은 100만 원 미만이 감액되시면은요, 네. 최대 감액 구간이 5만 원까지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절반 감액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구간별로 해서 감액 금액이 이렇게 좀 정해지게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에서 초과되시면은 5만 원에서 100만 원 초과분의 10%까지 감액이 되십니다. 15만 원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급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솔직히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세전 금액으로 해서 약 4,2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는 약 253만 정도 되는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본인이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도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은 저희 공단 직원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소득활동 종사로 해서 감액되시는지는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혹시라도 내가 연금 청구할 시기가 되었는데 소득활동에 종사하신다라고 하면 감액을 감수하고 받으실지 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연기연금으로 하시면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추후에 소득이 단절되셨을 때 네. 그때 연금을 청구하시면 이자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관심은 기초연금입니다. 연금 더 받다가 기초연금 탈락하면 이거 정말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자, 기초연금이 만 65세 이상 받으시는 건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국민연금은 내가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회보험제도고요.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에게 드리는 노인수당 형식의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에게 상위 30% 소득자는 제외하고 하위 70% 분들에게 지급해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득 인정액이 산정의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소득 인정액,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을 환산시킨 거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뀌는데 2021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169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부부 가구는 270만 4천 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건 결국 그럼 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시는 그거는 조금 부분이거든요. 이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죠. 아무튼 단독 가구는 169만 원, 그리고 부부 가구는 27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달에 우선 최대 30만 원인데요. 네. 부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30만 원 곱하기 60만 원 아닙니다. 뭐냐면 부부 기준으로 하면 20%가 감액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30만 원, 30만 원, 60이 아니라 60만 원에 20%가 감액된 48만 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과연 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소득 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네. 소득을 보고
재산을 보거든요. 네. 일단 소득은 뭐 국세청 소득 과세 징수를 보면은 뭐 다양한 소득의 원천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그럼 기초연금 받으면 뭐 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분은 저희가 98만 원을 공제해 드리고요. 거기에 또 0.7%를 곱하기 때문에 30%를 감액해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150만 원의 월급을 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기초연금 산정식의 소득은 3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거기다가 일용근로니 공공일자리니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또 제외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혹시라도 본인이 하는 게 공공일자리거나 자활이거나 일용이거나 하면 그 부분은 또 제외해드리기 때문에 네. 근로소득은 크게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거기다 이제 기타 소득이 추가가 되는데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재산은 없지만,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내 건물이, 내 아파트가 없지만 자녀분의 집에 같이 산다라고 하면 그 소득도 좀 같이 기산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득 평가액 할 때 이 공적 이전 소득 때문에 바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거는 포함이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국민연금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개인연금 재산도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씩 궁금해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국민연금 어느 정도 받아야 뭐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거든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인데 그 2배, 6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감액되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 지금 169만 원을 오버하게 되면 기초연금 탈락이거든요. 지금 단순 보기로도 월 근로소득이 200이고 국민연금 30이면 기준소득을 오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소득은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98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또 30%를 감액해 드리면 뭐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는다 하더라도 기초연금은 충분히 수령 가능하시다고 볼 수 그렇군요. 있죠. 예. 부부 기준으로 본인이 200만 원을 벌고요. 부인이 150만 원. 두 분 다 근로소득이 있네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근로소득이 이미 선정 기준액 270만 원을 넘겼지만 공제되는 부분을 감안하면 역시 이 부부도 기초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초연금은 또 중요한 게 재산입니다. 소득만 보지 않고요. 재산도 봅니다. 표를 그냥 단순화해서 보시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토지, 물건 같은 것은 일반 재산으로 편입이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본인이 혹시 대도시에 산다면 1억 3,500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 농어촌도 공제를 해드리는데 일반 재산에 이 공제되는 금액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2천만 원은 공제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산을 해서 부채를 뺍니다. 빚은 빼서 여기에 0.04를 곱하고 이걸 12개월로 나눴을 때를 저희가 소득 환산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단순 계산하기는 개인이 하기엔 상당히 어렵고요. 어렵네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초연금 산정식에 맞춰서 확인하고 싶다면 기초연금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기초연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어제도 기사가 났는데 아파트 공시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 자격 이탈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아셔야 될 것은 고급 자동차, 예를 들어서 3000cc 이상,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동차 가액이 저희 재산 가액으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득 환산액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골프, 승마, 콘도, 요트, 그리고 체육시설 회원권 같은 부가가치 자산 같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재산 가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기초연금 받으려면 재산을 좀 줄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산을 뭐 사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자녀한테 증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가능합니까? 제가 특히나 저희가 뭐 민원분들을 만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65세가 되기 전에 저희가 이거 재산 산정은 65세 생일 기준으로 한 달 전에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뭘 물어보냐면 기초연금 신청하기 뭐 1, 2년 전에 자식에게 몇 억을 그냥 현금으로 사전 증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 기초연금에 보면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요 뭐 증여세를 낸다고 해서 바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연감소분이라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한 199만 원, 그리고 부부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24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자연감소분으로 없어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1억이라는 재산을 없애고 싶다면 한 3, 4년 전쯤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셔야 네. 이 재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재산을 없애기 위해서 기초연금 신청하기 1, 2년 전에 뭐 아파트를 명의인전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증여를 하신다라고 해서 기초연금 산정에 들어가는 재산 가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증여세를 납부했으니 기초연금 재산에서는 빠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금 안타까운 사례가 있는데 제가 강의 가서 실제로 마주한 분이셨거든요. 네. 기초연금은 재산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니까 이분이 제도의 특성을 잘 모르고 1, 2년 전쯤에 자녀분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한 7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명의이전을 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현금도 줘버린 겁니다. 자녀에게 줬어요. 기초연금 받을 거라고. 하지만 이분은 자연감소분이라는 개념을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자녀분이 그 아파트 현금을 적절하지 못하게 활용함으로써 좀 좋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재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판단을 하는데요. 그 직전에 자식한테 증여를 해도 이게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이 표를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표를 보시고 이 자연 감소분에 해당되는 만큼 충분한 기간 전에 증여를 하셔야 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사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길동 씨 단독 가구고요. 대도시 거주합니다. 월급이 150만 원이고요. 국민연금이 60만 원, 그리고 예금이 1,000만 원, 아파트가 3억입니다. 단순히 보시더라도 이미 소득이 한 달에 210만 원이 발생하고요. 아파트도 3억입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냐 없냐? 예. 공제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두 번째 분은 부부 가구인데요. 보시면은 월급이 150이고요. 국민연금이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3억인데 지금 월급과 국민연금 합산한 것만 해도 270만 원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3억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제 금액을 다 기산을 하면 결국 소득 인정액은 216만 원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선정 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이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